서울의 위성도시인 광명시. 그 도심 한켠에 저수지가 있다. 바로 안터 저수지다. 총 면적 5천여 평, 비교적 작은 규모다. 도심 속의 마지막으로 남은 안터 저수지. 저수지 가장자리에는 수생식물인 갈대와 부들이 자라고 있다. 부들은 저수지 생명체들에게 좋은 서식처가 된다. (4월) 말경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여름철새인 쇠물닭은 올해도 이것을 찾았다. 물에 사는 곤충을 먹고 사는 쇠물닭은 여름철 안터 저수지의 단골 손님이다. (5월) 번식기를 맞은 쇠물닭은 짝을 찾느라 부산하다. 안터 저수지의 토박이는 금개구리다. 등에 2개의 금줄이 선명한 금개구리는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동물로 지정된 희귀종이다. 도심 유일의 금개구리 서식처 안터 저수지는 점점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이 집진다가 단독주택가 다 여기 논했었어요, 여기가. 예, 근데 이제 이물 떨어서 모내다가 이제 자꾸 이제 개발 도는 바람에 이제 자연적이 없어졌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물도 여기서 저 골짜기에서 저 뱀이는 데서 거기서 내려오는 물 여기다 저장했다가 이제 모낼 때도 여기서 물을 터서 모내고 그랬는데 이제 자연적 농사 안 되니까 이제 자연 작물이 없어졌죠, 뭐 이렇게. 저수지 가장자리는 해마다 조금씩 텃밭으로 바뀌고 있다. 말하자면 저수지 땅으로 들어간 땅이지. 근데 우리가 일궜지. 노력했죠, 우리가 그냥. 기분이 또 운동 삼아 서니까 좋죠. 안터 저수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낚시꾼을 비롯해서 인근 마을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저수지를 즐겨 찾는다. 이곳의 또 다른 주인은 제비다. 제비가 가장 탐내는 것은 안터 저수지의 깨끗한 진흙이다. 제비가 흙을 물고 날아간 곳은 저수지에서 불과 50여 미터 정도 떨어진 한 연립주택의 1층 처마 밑. 인가에 집을 짓는 습성이 있는 제비는 안터 저수지에서 물어온 흙과 지프로 이미 둥지를 틀었다. 제비는 보통 너댓 개의 알을 낳는다. 제비는 암컷만 알을 품는다. 수컷이 둥지를 설치고 나면 암컷은 그제서야 둥지 안으로 들어가 알을 품는다. 제비의 포란 기간은 12일 정도. 암컷은 둥지 안에서, 수컷은 둥지 밖에서 제비 부부는 이렇게 알을 지킨다. 사람이 사는 곳에 둥지를 틀고
사람과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새 제비. 농촌에서조차 제비가 사라지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제비 둥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안터 저수지 인근에서 취재진이 발견한 둥지만 해도 5개. 안터 저수지의 깨끗한 흙과 먹이 덕분이다. 알을 품은 지 12일째.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했다. 알 5개가 모두 부화에 성공했다. 부화한 뒤 어미는 알 껍질을 멀리 물어다 버리는 게 새들의 일반적인 습성이다. 그러나 제비는 그 가운데 하나를 둥지 바로 아래 떨어뜨린다. 사람들에게 새끼가 태어났음을 알리는 그들의 신호가 아닐까. 새끼가 태어나자 어미의 몸놀림이 더 부산해졌다. 안터 저수지는 제비에게 좋은 사냥터다. 제비의 먹이가 되는 곤충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새들이 안터 저수지를 찾는 이유는 이렇게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서해안 일부 습지에서만 사는 금개구리. 안터 저수지의 금개구리는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왔다.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사는 금개구리는 살던 곳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져버린다. 금개구리가 멸종위기에 처한 것도 바로 이런 생태 때문이다. 금개구리는 평생 물을 떠나지 않는다. 금개구리 울음소리는 여느 개구리보다 작다. 울음 주머니가 없기 때문이다. 6cm 내외의 금개구리는 보통 암컷이 크다. 암컷은 배가 황금색이고 수컷은 흰색에 가깝다. 새끼들이 자라면서 어미는 더 바빠졌다. 안터 저수지에서 사냥해온 먹이를 먹이고 틈틈이 배설물을 치우는 것. 이 모든 게 어미의 몫이다.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날아가기 전까지 어미의 보살핌은 밤낮없이 계속된다. 어미는 밤새 둥지를 떠나지 않았다. 어미는 하루 200번 이상 새끼에게 먹이를 줄 정도로 부지런하다. 덕분에 새끼는 이제 둥지가 적을 만큼 자랐다. 안터 저수지에서 어미가 구해온 먹이 덕분이다.
부화 21일째. 새끼의 날갯짓이 예사롭지 않다. 드디어 새끼는 둥지 밖으로 날았다. 처음 둥지 밖을 나선 새끼들은 멀리 가지 못한다. 전깃줄에 앉아 어미가 솜씨 좋게 구해오는 먹이를 기다리는 어린 새끼들. 새끼들도 이제 곧 어미를 떠나 사냥에 나설 것이다. 안터 저수지의 새로운 식구가 된 제비는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안터 저수지에서 먹이를 찾으며 살아갈 것이다. 그동안 안터 저수지 안에도 변화가 생겼다. 부들 근처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쇠물닭도 식구가 늘었다. 부화한 새끼는 모두 11마리. 어미는 저수지에서 곤충을 잡아 새끼를 먹이느라 여념이 없다. 안터 저수지 안에 사는 쇠물닭 가족은 먹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저수지 주변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지난 93년 저수지 뚝을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저수지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저수지 옆에는 고철 수집소가 자리 잡고 있다. 안터 저수지가 중금속 오염 위기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런 주변 환경은 안터 저수지에 사는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다. 희귀 보호종인 금개구리도 불안하다. 안터 저수지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90년 만에 찾아온 봄 가뭄이 계속됐던 지난 6월. 안터 저수지도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다. 그러나 안터 저수지는 산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줄기가 없는데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른 데 같은 포set 말랐는데요. 이 물 말르면은 이 팔당이 말른다고 봐야 될 거야. 이 물이 말릴 정도면. 팔당이 말른다고 봐야 돼. 이 물이 말르면. 그럼 어디서 물이 나는 겁니까? 예.
물이 애초에는 저기서 났고 저 버드나무 있는데 저쪽에서 났는데 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수지 물속을 살펴보기로 했다. 다른 저수지에 비해 물은 맑은 편이다. 수초가 우거져 있는 물속은 물고기도 풍부하다. 저수지 바닥으로 내려가 봤지만 시야가 흐려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거 저수지는 건수답 같이로 생겼지만 하늘에서 오면은 그 즉시 고여 있고 나기 때문에 땅에서 나기 때문에 저수지는 좋은 거예요 물이. 어디 딴 데서 나쁜 물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샘같이로 시방요 물이. 그러니까 고기도 잘 자라고 고기도 잡아서 그냥 사람들이 해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더럽지를 않다고 이 물이. 저수지 바닥의 수온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바닥에서 물이 솟는다면 물이 나오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수온이 다를 것이다. (10여) 군데의 수온을 측정해 본 결과 수온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은 무려 8도 차이가 난다. 여기 쪽으로 그 물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온이 낮은 곳은 지하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다는 증거다. 여기가 유역이 전혀 없는 지금.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는데도 계속 물이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은 저수지 밑바닥에서 새로운 물이 샘솟고 있기 때문이다. 안터저수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뭐 여기저기에서 그 맑은 그 물이 끊임없이 샘솟아 오르는 그런 용추수 지형이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다른 데와 달리 항상 맑은 물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생물들에게 좋은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도시에서 어떤 지역보다도 보존의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터 저수지는 갈수록 그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봄 가뭄으로 저수지 수위가 얕아지자 저수지를 텃밭으로 만드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저수지를 텃밭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생명체들이 살다간 그만큼 줄어들었다. 미나리 심었잖아요. 야, 미나리 여기 심어서 배도시게요? 네. 저수지 이거 얘기 볼 때문에 내년에요? 주인이 그러던가요? 이거 개인 땅이잖아요. 네. 안터 저수지는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다. 사유지기 때문에 안터 저수지는 언제 매립될지 모르는 위기를 맞고 있다. 장마가 시작됐다. 안터 저수지 식구들은 비를 피하느라 부산하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비를 기다려온 녀석이 있다. 산개구리다. 산에서 사는 산개구리는 물가에 와서 산란을 한다. 태어난 지 50여일 만에 산개구리는 올챙이 티를 벗고 성체로 자랐다. 그러나 그 크기는 고작 2cm다. 비가 내리자 산개구리는 산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두른다. 산개구리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길을 나섰다. 산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몸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산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건너고 텃밭을 지나 산개구리 떼는 힘겹게 산으로 향했다. 구름산과 도덕산은 안토 저수지 뒷산이다. 안토 저수지를 찾는 동물들에게 안토 저수지와 산은 하나의 생활권이다. 이 지역이 단순히 안토 저수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여기 도덕산하고 구름산하고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사는 조류라든지 그 동물들이 와서 그 물을 먹고 가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안토 저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쪽 구름산, 도덕산을 연계한 그런 생태 보존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규모의 문제로 따질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토 저수지를 오가는 동물들은 대부분 조류다. 새들에게 안토 저수지가 먹이 사냥터라면 산은 보금자리다. 아름다운 소리의 주인공은 꾀꼬리다. 취재진이 접근하자 꾀꼬리는 공격하기 시작했다. 꾀꼬리가 유별나게 주변을 경계한 이유는 둥지의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꾀꼬리는 암수가 알이 부화할 때까지 알을 돌본다. 암컷은 알을 품고 수컷은 경계를 맡는다. 꾀꼬리 둥지는 그 모양이 특이하다. 보통 나뭇가지 끝에 둥지를 만들어 둥지의 윗부분을 풀로 묶어서 매단다. 나무가지에 둥지를 매단 이유는 천적들의 침입을 덜 받기 때문이다.
드디어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났다. 꾀꼬리는 안터 저수지를 오가며 새끼를 키울 것이다. 산에서 부화를 끝낸 청둥오리도 물이 있는 안터 저수지로 날아든다. 이때 새끼들도 어미의 신호를 따라 나선다.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간다. 청둥오리 새끼는 마침내 안터 저수지에 닿았다. 안터 저수지는 도시에 사는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마지막 생태섬이다. 습성 나무 위에서 사는 검은댕기 해오라기가 안터 저수지를 찾았다. 물고기 사냥을 나온 것이다. 사냥을 마친 검은댕기 해오라기는 다시 산으로 날아간다. 인근 야산과 저수지의 생명체를 키워내는 안터 저수지. 그러나 2년 전 안터 저수지는 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이 잘리는 순환을 겪었다. 생활 하수를 내보내는 콘크리트 수로가 그것이다. 높이 2m, 폭 2m의 이 수로는 인근의 산과 안터 저수지를 단절시켰다. 제가 보기에도 이 구조물이 지금 굳이 이렇게 콘크리트 옹벽이 높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 뭐 물이 높는다 그래도 지금 뭐 1m 이상은 높지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생물들이 진짜 거의 뭐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안에 수초가 전혀 지금 없잖아요, 수생식물도.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아직 깨고 있어요. 근데 새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어다니는 뭐 양서류, 개구리라든가 뭐 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로 들어오지를 못한다. 또 하나 안터 저수지의 방해 요인이야. 고립화를 시켜버려, 안터 저수지. 이 수로가 생기면서 인근 산에서 안터 저수지로 찾아오던 야생동물은 매년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저수지 원형은 어떤 모습일까? 저수지는 농업용수 확보가 1차적인 목적이다. 이 저수지는 수백 년째 그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올해도 농민들은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모심기를 마쳤다. 저게 비제께 오면 차고차고 참 수답이에요. 이 방육이 참 영흥방사는 제일로 아주 수답 방육이 중요해. 아주 이거 농민으로서는 큰 아주 보배예요, 보배. 이 저수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는 생명체들에게도 보배와 같은 존재다.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사는 물총새에게 저수지는 좋은 사냥터다. 물총새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물속으로 날아들어 물고기를 사냥한다. 사냥한 물고기는 바닥에 내리쳐 기절시킨다.
물총새는 저수지 옆 흙벼랑에 구멍을 파고 둥지를 지었다. 둥지 안에서는 긴 부리의 촉각에 의존한다. 부리로 알을 확인한 다음 물총새는 몸을 빙빙 돌려가며 알을 품는다. 저수지는 새들의 휴식처이기도 하다. 깨끗한 물에 사는 환경 지표종인 청호반새와 붉은 배 새매까지 오염되지 않은 저수지는 야생 동물들의 낙원이다. 지난 7월 취재진은 이곳에서 뜻밖의 새를 발견했다. 소리를 내고 있는 놈은 분명 흰배뜸북이다. 몸 길이 30cm. 흰배뜸북이는 잠복성이 강해서 소리만 들릴 뿐 좀처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다. 흰배뜸북이는 번식기를 맞아 짝을 찾는 중이다. 그러나 회방꾼이 생겼다. 다른 수컷이 암컷을 노리자 쫓고 쫓기는 싸움이 시작됐다. 아시아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흰배뜸북이는 그동안 우리나라를 통과할 뿐 번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갈대숲에서 흰배뜸북이의 둥지가 발견됐다. 흰배뜸북이 서식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짝짓기를 마친 흰배뜸북이는 알 6개를 품고 있었다. 연잎이 가려진 갈대밭 안에 둥지를 튼 흰배뜸북이. 눈에 띄지 않도록 철저하게 위장한 것이다. 흰배뜸북이는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는다. 한 시간 동안 알을 품고 나면 약 30분 동안 먹이 활동을 한다. 풍부한 먹이와 은신처는 생명체들을 불러 모은다. 저수지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다. 저수지의 원래 기능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가 생태계가 안정화되면 지금 그 보시는 남원 저수지처럼 수생식물이 자라고 이렇게 함으로해서 야생 동물에 먹이를 제공하고 번식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주변의 환경과 더불어서 생태계 한 축으로서 또는 생태계 연결고리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개구리의 산란철. 번식을 위해 잠자리도 필사적으로 물속에 산란을 한다. 그러나 잠자리를 노리고 있는 녀석이 있다. 금개구리다. 두 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성공이다. 산란을 위해 충분히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 이 안터저수지는 도심 속에 갈라파고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습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금개구리가 여기에서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데, 이 금개구리가 주는 의미는 서식처 지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터저수지가 상당히 지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식처가 없어지면 금개구리의 장래는 우리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그래서 이 서식처를 우리가 보존할 것이냐, 어떻게 이걸 관리할 것이냐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계와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안터 저수지 생태공헌화 계획은 주차장으로 쓰는 저수지 둑을 녹지로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저수지 주변에는 보다 많은 녹지를 조성하고 현재 콘크리트 수로를 없애고 작은 개울이 흐르도록 하는 방안이다. 모든 시민들이 이 지역의 땅을 공동으로 같이 그 매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땅 한 평씩 산다라면 5,000평이기 때문에 5,000명이 땅 한 평씩만 살 수 있으면 그러면 사실 그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시에다가만 맡겨놓고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땅 한 평에 우리가 모두 시민들이 나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저희 시민단체들도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도시의 아침은 콘크리트 벽 사이로 온다. 거미줄에 벌이 걸려들었다. 거미는 실을 뽑아내 벌을 꼼짝 못하도록 올가맨다. 안터 저수지의 주인인 금개구리는 올해도 짝짓기에 나섰다. 암컷의 등에 올라탄 수컷은 암컷의 옆구리를 잡고 산란을 돕는다. 드디어 산란이 시작됐다. 암컷이 산란하면 수컷이 방정하는 체외 수정이다.
금개구리 알은 흰색과 갈색이 반반씩 섞여서 여느 개구리 알과 구별된다. 한 번에 나는 알은 보통 200개에서 500개. 산란 후 하루가 지나면 알은 곧 누런색으로 변한다. 산란한 지 3일 만에 올챙이가 된다. 성체가 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저수지에 사는 청동오리도 식구가 늘었다. 채물닭은 대가족을 거느리고 안터 저수지에서 여름을 나고 있다. 도심 최후의 녹색섬 안터 저수지. 안터 저수지는 도심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마지막 보루다. 산란한 지 한 달이 지난 금개구리 올챙이는 윤곽이 드러날 만큼 자랐다. 꼬리 부분에도 특유의 금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산란 2개월 후, 이제 꼬리가 사라지면 완전한 금개구리가 된다. 멸종 위기에 놓인 환경부 보호종인 금개구리. 안터 저수지는 도시에 남은 금개구리의 마지막 서식지다. 다가오는 매립 위기 속에서 금개구리도 멸종 위기를